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레 뉴스입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가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제 행사나 이벤트 유치 등을 통해 전북 마이스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이스는 회의나 포상 관광, 컨벤션 등을 개최하는 산업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지스코가 다양한 국제 회의를 비롯한 행사들을 치러내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인 지스코는 지난 2014년 전북 군산시에 자리 잡은 이후 회의와 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통합 연계한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0월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오토레저 캠핑쇼, 또 11월에는 리빙 아트 앤 핸드메이드 페어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 같은 대형 행사를 유치해서 지난해에는 150여 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250억 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각종 체험존을 비롯해 멘토 강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15만 명의 방문객들이 지스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경기도는 23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네 서점 상품권 5만 장을 지난 18일자로 발행했습니다. 만원권 2만 장, 5천원권은 3만 장 등으로 TRN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을 제외한 동네 서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동네 서점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상품권 가격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를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서점 입장에서는 상품권 수수료율이 기존 상품권보다 낮은 2%라 3%의 이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동네 서점 상품권 판매가 잘 되면 발행 매수를 더 늘리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과 협의해 수도권 전체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현재 충남 지역에 석탄 발전소가 29기나 몰려 있어 이곳에 또 지으면 수도권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진 에코파워가 짓기로 했던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각 1기씩 충북 음성과 울산에 건설하고 대신 충남 당진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가스와 동서발전의 합작사인 당진 에코파워는 당진에 194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구상은 기존 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소기업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 위크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년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중소기업 주간 행사와 5.18 추모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주 미뤄 자체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재광 DK 부장 등 10명의 시장 표창과 중기청장 표창 등 유공자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위크 행사에서는 우수상품 박람회, MD 유통 상담회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중소기업 위크가 기업에게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외주 직원이었던 정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전 시스템과 매뉴얼을 보강한 결과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961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5% 줄었는데요. 작년 한 해 발생한 철도 사고도 5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국제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안전 수준은 런던과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와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데요. 신규 과제로는 야생동물 보호센터 연계 운영과 대구 경북 꽃 박람회 개최 등 4건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이 사업들은 양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늘 대구 노보텔에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4건의 신규 과제와 추진하고 있는 35개의 사업 점검, 각 시도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한 심의, 확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협력 과제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사업, 대구 도시철도 연장 등입니다. 전주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승수 현 시장과 이현웅 민주평화당 후보, 이어 오형수 정의당 후보까지 3파전인데요.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뜨겁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장 선거 대진표가 3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김승수 후보는 높은 당 지지율과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1000만 관광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우리 시민들 골고루에게 돌아가고 또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또 집권 여당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4년간 축적된 경험 그리고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까지 탄탄한 인맥이 준비됐습니다. 재선에서 우리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경제가 더 부강한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탈당했던 이현웅 민주평화당 후보는 본선에서 다시 김 후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65만 전주시의 시장은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육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것보다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중앙 인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현웅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형수 정의당 후보는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30년 독점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전주 발전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 중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새로운 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정의당의 오형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전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북 도민과 약속한 전북 혁신도시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금융도시 육성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용역을 수행한 YC컨설팅은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고자 금융기관 유치로 자생적 금융타운 구성,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 사업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2018에 대구시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2건이 최종 수상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2018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건데요. 12개의 스마트시티 기능적 서비스 영역에서 뛰어난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기업을 뽑게 됩니다. 2018년 수상 대상 분야는 12개 분야로 행정과 시민 참여 등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요 원도심에 인천 바다색, 팔미도 등대색 등 산뜻하고 밝은 인천 색채를 새롭게 입힙니다. 시는 중구 만석 고가교, 남구 숭이평화시장 등 총 5개소에 대해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 사업을 착수하는데요. 시는 지난 4월 시민들에게 선보인 인천 바다색, 정서진 석양색 등 인천 대표 환경 10색을 활용해 색채 사업은 물론 다양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하전 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 판매장을 조성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총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 하전의 어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바지락 판매장을 완공했는데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전국 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우수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전자율관리 공동체는 지난 2001년 결성 후 꾸준한 활동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무 공모사업에서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바지락 판매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군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해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 중 24%가 임신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로 난임 진단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군포시 보건소 출산 장려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새만금항의 물동량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로 본격화됐습니다. 전북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는 새만금항에서 대하간에 대해 새만금항 인입을 위한 대안 노선별 시설 계획과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안 쪽 새만금 홍보관까지 연결 타당성 조사도 포함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